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이네요. 벌써 1월 달이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올라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월요일 날 진짜 20포인트 이상 내렸었던 시장이었었는데요. 오늘 20포인트 복귀하면서 월요일 날 내렸었던 부분을 다 복귀해 놓은 상황이 되었죠. 그죠? 네. 자, 시장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한국경제TV에서 제가 방송한 것, 요 부분이 방송이 나갔는데요. 1월 효과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올려놨었던 거거든요. 근데 1월 2일 날 주가 밀렸죠. 1월 3일 날 주가 올라왔다가 다시 또 보합됐지. 플러스 뭐 1포인트니까 거의 보합됐지. 1월 6일 날 주가 또 20포인트 밀렸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아니냐. 1월 효과 진짜 물건 나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많이 지나간 것 같지만요. 1월달 오늘까지 2일, 3일, 6일, 7일 그래서 4거래일 지났습니다. 근데 훌쩍 2020년도 20년도 1월 달이 훅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주에 이슈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9일날 9월이 아니라 9일날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그래서 이 옵션 만기를 잘 지내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요게 정상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정상 범위의 주가 대역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작년 2019년이죠. 19년도 12월에서 20년도 1월로 넘어오는 요 여건, 요 부분에 사실 과매수한 부분들, 네, 과매수한 부분들의 물량 소화, 이게 있어야 돼요. 과매수 누가 했냐? 개인 투자자들이 했나? 아니죠, 그죠? 기관들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물량 소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물량 소화는 보편적으로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프로그램 매물화돼서 프로그램 매물화돼서 프로그램 매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1월달 옵션 만기일 날 나올 거고 2월달 그쵸? 까만색으로 써야겠다 그쵸? 안 보이니까 그쵸? 2월달에 또 옵션 만기 이때에 또 나올 거고 그때 그러니까 1월달에 해결 못한 금액들은 2월달까지 해결해야죠 그죠? 그리고 3월달에는 뭐죠? 선물 옵션 만기. 이건 1월 9일. 선물 옵션 만기. 선옵션 만기. 동시 만기죠. 그죠? 커트러블 리칭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에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오는 게 1월 9일, 그 다음에 2월 달 두 번째 주 목요일, 그럼 13일 되겠네. 그죠? 3월 두 번째 주 목요일, 12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4월 15일 날 선거 있습니다. 선거. 요 연결고리가 좀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4월 15일이 선거일이고 수요일이잖아요. 그 전에 4월 9일 날 또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등락도 우리는 계산을 해서 포석을 깔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즉 무엇을 얘기했냐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내리 진행되는 즉 1분기 플러스 알파 플러스 1개월 그러니까 4월 달까지 움직이는 이 여건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분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오늘 지수에서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코스피 시장 1월 2일 날 22포인트 마이너스가 났죠. 꽤 많이 내렸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1월 3일 날 1포인트 플러스예요. 뭐 크게 움직인 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큰 게 숨어 있죠. 그죠? 아침에 시초가가 17포인트 플러스에 시작을 했고, 그죠? 플러스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28포인트까지 플러스가 났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게 9포인트까지 마이너스가 됐던 거죠. 포인트. 28포인트에서 내려와서 이 9포인트가 지금 다시 플러스 1포인트. 1포인트. 이렇게 끝난 겁니다. 1.29. 그러니까 1월 3일 날 하루에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쵸? 즉 1월 2일 날 22포인트 마이너스 된 부분을 아침에 복구를 했다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었죠. 더 올라왔다가 마이너스도 나다가 지금 플러스 1포인트로 보합으로 끝난 거죠. 그죠? 그리고 1월 6일 날 또 20포인트를 내렸어요. 월요일 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작용한 이슈는 이란발 리스크죠. 이란발 리스크. 미국과 이란.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전운이 감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있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쵸. 그거를 오늘 또 1월 7일 날 되받아서 플러스 20포인트를 만들었어요. 다시 원상이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20포인트 뿐이 안 빠진 겁니다. 그죠? 1월 2일 날 내린 부분에서. 요 아래, 위아래 등락을 보고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그쵸? 그만큼 등락이 심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내일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네, 수요일 내일은 몇 포인트 움직일까? 또 내리나? 아니면은 다시 뭐 플러스 1포인트 정도 위아래로 움직일래나? 아니지, 올라온 부분에서 다시 밀리는 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렴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꽉 하고 충격을 주고 반등을 해줬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수렴에 나가고 있어요. 그죠? 수렴. 이 수렴의 꼭지점, 수렴의 그 종착역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수렴되는 수렴점. 이게 언제냐? 이걸 봐야 돼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 수렴점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의 이벤트로 본다면, 이번 주의 이벤트로 본다면, 옵션 만기일 있죠. 그죠? 옵션 만기일. 9일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옵션 만기가 지난 이후에 시장이 오히려 그 작년 12월장에서 넘어오고 1월달 그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인 것들, 그리고 프로그램 매몰화돼서 나오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다 소화되고, 적정 부분 소화되는 거죠. 소화되고 정작으로 이제 1월달에 그 시장 랠리,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포인트가 올라왔지만 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화장품 업종? 그쵸? 뭐 대형주도 올라왔고, 그죠? 그리고 화장품 업종, 제약 바이오, 신라젠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이 움직였고요. 나머지는 그만했어요. IT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장 후반 무렵에 그 석유류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쪽이 다시금 수급력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오는 그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쪽을 매매하기에는 조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에 대한 그 전략적인 부분을 세울 때에는 9일 이후에 움직이는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9일 전에는 단기적 매매, 즉 트레이딩적 접근, 요 부분이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에는 팔아주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에는 매수를 해야죠.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이 내려오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한다면 좀 잘라줬다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다고 해서 모두가 수익 나는 것은 아닌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주가가 내린다고 해서 모두가 손실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닐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트레이딩 전략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현재, 그러니까 1월달 처음 시작을 해서 진행되는 이 과정에 옵션 만기일까지의 전략적인 부분이 숨어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코스피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등락이 좀 심해요. 사실상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오히려 복귀가 좀 더 덜 되는 그런 여건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급적인 여건에서 코스닥이 약간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이 사주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위주로 구성돼서 그 주가를 받아내기에는 약간 좀 힘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의 성향이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이제 집중화. 그래서 오늘 그 제약 바이오, 특히 이게 제약 바이오. 바이오 이쪽이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등락이 있는 상황에 어쨌든 뭐 내린 건 내린 거고, 오늘 오른 것은 오늘 꽤 올라오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니까 역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는 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제가 이 종가까지 봤을 때 금융투자가 플러스까지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또 230억 팔았네요. 그죠? 결과가 나왔을 때는 230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플러스 약간 들어와 있었는데 450억 매도로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요 부분을 봤을 때에도 아직까지 옵션 만기 전략에 대한 매물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그 부분이 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미리 나온 부분이 있고 그 이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자, 이걸 일자별로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보실래요? 이거 코스피죠, 그죠? 코스피 일자별로 보면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산 거고, 기관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팔았어요. 외국인만 샀지, 그죠? 그쵸? 그래서 금융투자 이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금융투자가 많이 판 거죠, 그죠? 여기는 4천억, 5천억 파는데 뭐 100억 팔고 몇백억 사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은 금융투자자, 그러니까 그 금융투자 수급주체, 그죠? 기관 안에 금융투자 쪽의 수급주체, 이 수급주체에 의해서 시장이 조율되고 있고, 그 성향, 그러니까 금융투자의 성향이 단기에 급하게 움직이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락이 훨씬 더 센 겁니다. 그 등락을 막아내기 위한 대항마적인 부분의 매수력, 그거는 외국인 쪽에서 좀 들어오곤 있는데 원체 금액을 많이 팔다 보니까 유지가 되진 않아요. 다만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파는 그 물량들, 그리고 그 수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소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부려야죠, 그죠? 욕심을 부려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신용 자금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받아내긴 했어요. 받아내주니까 금융투자 같은 경우,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팔아주는 겁니다. 어차피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에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매매에 대한 조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게 옵션 만기 이후.
그때의 1월 달에 정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그널이 나올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국경제TV에서도 방송을 했지만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직 발현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지 곧 발현이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텐데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너무 단기 트레이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종목을 쫓아다니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때에는 좀 더 자금을 슬림화시키고 집중화시키는 게 훨씬 더 그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집중화시키는 부분에서 뭘 봐야 되냐면 나눠놓으면 안 됩니다. 나눠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뭐 한 종목에 몰빵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3종목 정도에 집중을 하고 3종목에서 5종목 그 안쪽에 집중을 하고 매매에 대한 집중도는 그 5종목에서 3종목 정도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주식이 움직이면은 1월 초에 등락을 이용한 장세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확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 1월달, 그리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 시장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추세적 상승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등락을 하고 있는 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등락이 심하고 그 오르내리는 폭이 큰 장에서는 매매를 약간 좀 뒤로 밀어도 괜찮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2020년도 바쁠 거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의 거래일은 지금 오늘까지 4거래일 뿐이 지나진 않았어요. 근데 4거래일 지났는데 거의 반 지난 것 같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은 벌써 지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매매에 대한 부분을 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뒤로 빼고 있다가 추세적 매매가 들어오는 그 여건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낫겠죠. 그 추세적 매매가 들어오는 여건에 그 IT나 반도체 이쪽에 대한 수익률들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오늘은 움직인 것을 보더라도 뭐 대형주는 움직였어요. 그죠? 이렇게 대형주들은 움직였어요. 제약바이오가 좀 세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죠. 그쵸? 보면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화장품, 요런 쪽이 지금 움직인 거거든요. 화장품. 여기 신라진 상한가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요런 쪽이 움직인 거고, 이외의 업종이나, 그러니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만해요. 기계 업종도 오르긴 했어도 크게 오르는 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건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건설 업종은 좀 내렸고 유통업종에 신세계나 이마트, 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쪽이 좀 움직인 그런 상황이 있고요. IT 쪽에서는 그만해요. 오른 것도 있지만 그만해요. 암흑그린텍 많이 올라왔죠. 그죠? 좋은 종목입니다. 그죠? 기술력이 있는 종목. 이렇게 특정적으로 그 회사에 특징이 있는 종목들 그 위주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지. 결국은 집중돼서 움직인 쪽은 제약바이오, 화장품 약간 좀 끼워준다. 하나 끼워준다라고 한다면 그 게임주. 특히 이제 NC소프트가 움직이면서 게임 업종 자체를 약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상황도 있는 상태죠. 그죠? 네. 움직이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에서는 편중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하기가 좀 편할 텐데, 그리고 편한 부분에서 수익률을 크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텐데, 그래야 이 1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1월 효과. 그래서 1월 효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네, 됐다. 이게 왜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떠가지고 그게 왜 뜨는지 몰라서
잠깐 봤었고요. 그래서 1월 효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월 효과는 충분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월 효과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나 업황 이런 것들은 지금은 등락에 의해서 아까도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등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물량들, 기관의 물량들이 적정 부분 소진이 되는 그 부분에서는 아마도 1월 9일 날 옵션 만기일 이후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1월 효과는 매년 반복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리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1월 달에 들어오는 첫 주간의 움직임, 그리고 현재까지 4일간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등락이 너무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옵션 만기일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1월 효과는 2020년도 1월 달에 나타날 거고 아주 유용한 전략이다. 유용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도 140포인트 올랐고요. 등락은 있었지만 2019년도 1월 달에도 18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른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잠깐만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다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이것도 하나 봐야 되는 거죠. 1월달 초에 너무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요 부분. 요때에는 초반에는 빠졌어요. 초반에는 2014년도, 2016년도,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초반에는 빠졌어요.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빠진 부분에서 다시 올라오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 그러니까 1월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부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물론 빠지진 않고 등락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코스닥도 빠졌고 코스피도 20포인트 빠진 겁니다. 치고받고 어쨌든 1월달 들어오면서 그쵸? 이게 회복되고 다시 반전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이 아마도 옵션 만기일 이후 옵션 만기일 그죠? 그 부분이 지나야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2020년 1월을 기대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2020년도에 그 증시에 대한 그 애널리스트들의 뷰는 코스피 수익률 책정 15%를 줬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이 사이, 진짜 최하 2000포인트, 일단 2500포인트까지 간다. 26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지만 2600포인트는 2018년도의 고점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018년도 고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반도체 호황,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되게 많이 나온 부분에 의해서 2600포인트가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회복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나 가능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게 그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줄 때 애널리스트들이 그 코스피 수익률 자체적인 부분에 상승력을 계산해서 줄 때에는 15% 정도, 그래서 2,500포인트로 예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뭐 다우지수는 이거보다 더 올라왔어요, 그죠? 올해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우지수가 뭐 과열이냐, 펀더멘탈 측면에 부합하느냐, 뭐 여기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민간 소비가 증가되고 소매 판매가 올라오고, 그렇죠? GDP가 2% 수준, 1.6에서 2% 그 부분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우지수의 그 지수
뭐 S&P 지수 최고가 뭐 나스닥 지수 고가 돌파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펀드멘탈에 의해서 합당할 수 있다. 합당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 아직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도 1.6%의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주가가 최고이긴 하지만 펀더멘탈에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측이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 지수가 추가 상승 여건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건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거기에 나스닥을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한국 시장이 또 개인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상승력,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그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나스닥에 대한 상승력 그 부분을 조사하니까 2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대역이 보인다. 다만 이제 조정 파동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진국 지수에 대한 상승력은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력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어요. 선진국은 한 10%. 그러면은 신흥국은 2020년도에 못 올라왔으니까 그동안 못 올라온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2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좋지만 신흥국도 좋다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 브렉시트 1월 말, 물론 이제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대요. 그렇지만은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영국의 그 10년물 국채,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화에 대한 가치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파운드화가 가치가 떨어져야죠, 그죠? 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유럽 증시도 추가적으로 선진국 증시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 올라오고 유럽 시장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시장도 전반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부분에서 JP모건이 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것도 연말에 JP모건이 낸 거고, JP모건의 입장은 그거였었어요. 한국 시장 자체를 그동안 못 올라온 부분이 있었으니까 시장 자체를 상향 조정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상향 조정시킨 그런 상황이었고, 이 상향 조정 시킨 이후에 기업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특히 이제 IT 기업에 대한 수요 회복, 반도체에 대한 수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 회복에 더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자체의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저도 그래서 기저효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대한 투자, 인도에 대한 투자,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 시장에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서를 낸 겁니다. 여기에 JP모건은 2020년도 아직까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1분기에 대한 기업의 실적 서프라이즈 이런 쪽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조금 있으면은 1월 15일 날 트럼프가 서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3일 날 중국의 류호 총리죠. 류호가 이제 가서 협의를 할 건데,
어쨌든 뭐 미중 무역 분쟁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지요, 그죠? 뭐 나중에 또 얼마만큼 또 틀어질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완화되고 있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 1분기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근거를 댄 상황이고 특히 이제 유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통화량이나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주가의 상승 일부분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이 등락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 그죠?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연말에 과도하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커버를 하고 보통 보면 CD 금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금리를 커버를 하고 그 이외의 알파, 이게 수익률이거든요.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한다면 차익거래 합니다. 차익거래. 차익거래를 해요. 그래서 차익거래를 해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그램 매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그 배당금이 들어올 거고 배당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여건이라면 진짜 몇천억 뭐 조 단위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증거금을 안 잡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매매를 했던 그 금액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천억씩 지금 쏟아져 나온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보면 여기에 뭐 1조 이상 이렇게 기관 투자자, 그죠? 여기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5천억, 3천억 이렇게 판 거. 1조 이상 파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몰화되어 있는 차익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량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시장에 대한 등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맞게끔, 시나리오를 짜고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야, 주가에 대한 등락이 널뛰기를 한다. 뭐, 하루는 올라오고, 하루는 내리고, 올랐다가 또 보합되거나, 뭐, 마이너스도 되고, 진짜, 어제는 진짜 죽을 것 같이럼 내리더니, 오늘은 또 20포인트 올라오고, 이 부분이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금 언급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유동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도 이 유동성에 의해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1월 달에 쫙 하고 끌어올려지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2020년도의 1월 효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눈에 보였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 그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그 부분에서 신흥국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황이고 한국 시장, 일단은 뭐 재정 정책에 관련돼 있는 이 여건도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선거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출 뭐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정부에 대한 지출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 시장에서의 그 특정적인 업종이나 그러니까 수익을 뭐 안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의 그 종목들 이런 쪽은 진짜 뭐 반도체나 IT, 폴더블 폰 이런 쪽입니다. IT 업종, 기술 쪽 이쪽. 근데 오늘 주가가 올라온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수급에 의해서 끌어올려지거나 아니면은 진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라전 올라오면서 덩달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신라젠이 내일도 올라올까? 뭐 내일 올라온다 치더라도 나머지도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나? 이렇게? 아니면 조정받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지금 뭐 20포인트 올라왔다. 아, 되게 올라왔는데, 뭐 수익을 더 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급증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제 20포인트 이상 빠졌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매매를 안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쵸? 매매를 안 해도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올라온 게 있고 안 올라온 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움직이면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실 날 확률이 높아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세적인 매매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 그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구간이 언제냐 이거죠. 언제냐. 1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투자를 했는데 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의 행태,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화 될 수 있는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적으로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종목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시장적 흐름, 제도적인 부분이나 그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놓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종목만 보게 되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종목만 가면은 주가가 빠져도 상승한 것처럼 느껴지고, 본인이 보는 종목이 내리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도 내린 것 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심리적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보는 시각적인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완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시장이 등락이 있는 시장이고 격한 시장이고, 매물화돼서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매매에 의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부분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추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때, 이때에 차곡차곡 그 수익이 만들어지는 그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시장의 시황적인 부분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골드만삭스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아시아권 시장에 대한 상승, 이 부분을 예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진짜 EPS, 아시아 시장에 대한 EPS 증가율이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33%였는데 이제는 22%까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유수의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 시장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초반이고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1분기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분기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더 나오고 확인이 돼야 눈에 보이겠지만은요. 어쨌든 예견하는 쪽에서는 수치에 대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돌려서,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만들어낸 데이터일 거니까, 어쨌든 한국 시장은 22%까지 EPS에 대한 증가율 반등이 예상된다라고까지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한국 시장의 GDP 2.1%로 상향을 시켜주었고, 하드웨어,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소매나 미디어 이런 것들은 그때 맞게끔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는 거지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리스크적인 요소로는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 선거, 2월달에 예비 선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도 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 대한 리스크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한 등락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아래에 대한 등락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잘 헤쳐나가면 1월 효과는 충분하게 만들어질 거고 2020년 한국 시장의 투자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1년 중에 1월 달이 제일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것들은 1회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1회 효과라는 것은 연초 효과, 월초 효과, 주초 효과, 주말 효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정적인 부분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1회 효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1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매년 반복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11월 달, 12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매도 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죠. 그죠?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이슈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1월 달에 매수로 들어와서 매수에 대한 상승력으로 작용을 할 텐데, 상승력으로 작용한 건 맞아요. 충분히 상승력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이게 또 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거죠. 역대 첫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을 때, 첫날 많이 매수를 했을 때의 주가에 대한 동향을 보니까 오히려 떨어지더라. 떨어지더라. 특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이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는 떨어지더라.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니까 1월 2일 날 빠졌고 1월 3일 날도 빠진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죠? 그리고 1월 6일 날 빠졌고 1월 7일 날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20포인트뿐이 안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빠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볼래요? 20포인트뿐이 안 올라온 건데 뭘. 네. 요거 20포인트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1월 6일 날 21포인트 마이너스 났는데. 그러면 더 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나 마찬가지지. 결과적으로는 22포인트 더 빠진 건데. 그죠? 맞죠? 그죠? 빠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벌써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된 거냐면, 기관들이 작정을 하고 판 거야. 이제는 알겠죠? 그죠? 네. 기관들이 작정을 하고 판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물이나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물량들을 작정을 하고 수익 났으니까 판 거야. 어떤 수익이 나서 파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CD 금리 플러스 알파. 그래서 금리를 커버를 하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익률이 막 난 거야. 20% 이상 난 거지. 그죠? 난 거야. 그러니까 판 거지. 예. 그러니까 1월 3일 날 이때 17포인트 플러스 됐다가 28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플러스 28포인트까지. 이게 팔아서 마이너스 9포인트까지 간 그런 상황이고. 캐오 올려가지고 플러스 1포인트에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1포인트에. 여기 1.29포인트에. 네. 자, 이 맥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등락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결론을 지금 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옵션 만기일 전후에 대한 움직임 요것만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 매매 포인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뭘 움직일 건가요, 그죠? 여태까지 금융투자자들, 특히 기관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기관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팔기만 할까요? 이 금액 어떻게 할 거예요? 매수는 안 할까? 매수 언제 들어올까? 자, 이것을 추적을 해야 되고, 그쵸? 어떤 종목으로 들어올까? 이거를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라는 거죠. 지금 한 종목, 신라진 상한가 들어가고 여타 종목이 들어와서, 나 저거 없어가지고 지금 마음 아프다.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그런 때다 이거죠. 그쵸? 이제. 그 부분을 봐야죠. 그죠? 30년 통계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국경제TV 그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이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30년 통계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적어놓으면 좋고 뭐 여기에서 봤을 때 1월달이 제일 많이 올라온 거, 그렇죠? 여기 1월달이 제일 많이 올라온 거, 이게 이제 특정적이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월별로 따지면은 이렇게 1월달,
1월달, 4월달, 7월달, 11월달 요때에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요 달에 좀 신경 써서 매매를 하면 수익률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그거를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의 1월달의 상승력이 크다. 그리고 1월 효과는 꼭 있다. 하락했다면 주가가 하락한 것을 방어한 것이지 방어한 것이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1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 10년 통계치에서 보면 1월 달에 코스닥이 4.5%나 올라왔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그죠? 큰 거. 요 부분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와 코스닥 요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요. 중소형주와 코스닥은 맞췄어요. 그죠?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는 지금 움직인 그런 상황이죠. 그쵸? 아직까지 중소형주, IT나 IP 부품들 요런 쪽은 안 움직였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이런 쪽은 안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시간만 벌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시간을 벌어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만 벌어지고 1월 달에 대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1월 달에 1월 효과는 다른 당상으로 수익이 만들어져서 계좌에 들어올 겁니다. 뭐 그 수익이 뭐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뭐 따블에 따따블 만들고 이런 수익이 아니겠지만 안정적으로 5%면 5%, 10%면 10%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지평을 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12월 달 세분화 시킨 거 이것도 좀 적어 놓으시고 이것도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에 또 써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4주차에 코스닥이 올라오는 것. 희한하게 3주차에는 코스피가 올라오더라고요. 희한해요. 그거 보면은 다 빠지대.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계속 빠졌다는 얘기예요. 세분화 시켜서 보면은.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평균적으로 2.5% 생성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움직인 건 뭐예요? 12월 4주차 때에 집중적으로 움직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에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12월 4주차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3주차 말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4주차 이때에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중요한 자료.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배당시, 그러니까 시장력 여건이 요 대주주 요건 강한 이게 2013년도인가 이때부터 계속 강화된 그런 상황인데요. 계속 꼬리표 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고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은 뭐 항상 있었던 거고 최근에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 세지곤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가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죠?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지금은 1천만 원으로 막 이런 식으로 뭐 낮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매수 시점 요쪽에서 배당락 이후에 매매 요 부분만 찾는다 해도 2.5% 수익. 그러니까 3%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3% 수익이면은요. 은행에다가 1, 2억 집어넣어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배당락 이후 며칠이야? 2, 3일인데 2, 3일 동안에 3, 4%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그것도 확실하게 만들어낸다면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큰 거죠. 1,000만 원에 뭐 3, 4%면 얼마 안 되지만은요. 10억, 20억, 100억에 3, 4%면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요. 누가 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CD 금리 플러스 알파. 그래서 금리가 나오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익이 나오면 한다. 이게 기관이 하는 거예요. 기관. 네. 기관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관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결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 이쪽으로 잘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종목을 본다면 섬유, 의복, 바이오는 벌써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인터넷, 카카오도 올라왔고 하여튼 뭐 그쪽도 올라왔습니다. 제지주도 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제지주도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요거는 지금은 요거는 그 언제 매매를 해야 되면 12월 말에. 예, 코스닥 레버리지 ETF는 12월 말에. 얘는 배당락을 안 하니까, 그쵸? 배당락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게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렇게,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으로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설사 만들어지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만약에 손실이 난다 치더라도 그 손실금은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경제 TV에 TV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해서 제가 그 방송을 하고 오늘 방송을 했죠. 내일도 방송을 합니다. 내일도 4시에 방송을 할 거예요. 4시에. 한국경제 TV를 먼저 보세요. 한국경제 TV에서 4시에 방송을 하고 4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4시 반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리뷰, 리워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현재 시장하고 결부어서 그러니까 그 전략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재밌었나요? 괜찮았어요? 네. 얘기할 것도 없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번도 쉬지 않고 풀어드리니까 뭐 이렇게 풀어드려도요 벌써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금방 훌딱 지나가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그냥 한 귀에 흘러들이지 마시고요. 전략을 세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앞부분 또 못 보신 분도 있죠. 그죠? 그쵸? 앞부분 못 보신 분들. 앞부분을 못 보신 분들은요, 제가 제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강의식으로 언급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강의식으로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요 부분을 잘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스트리밍으로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 인터넷 페이지고요. 인터넷 페이지고 여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기관의 매도 벌써 1조가 넘었다. 이유가 뭘까? 뭐 미국의 그 중동 지역, 미국과 이란의 중동 지역 전쟁 리스크, 여기에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뭔지, 그리고 개인이 매수하면 안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전 고수 기법 같은 경우에는 돌파계,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놨거든요.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요거 보시고 공부를 하세요. ETF에 대한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ETF 매매에서 뒤쪽에 가보면 연말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보너스 받는 ETF의 기법이 있어요. 요것도 좀 공부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신의 황금 라인이에요. 이쪽 보면은 신의 황금 라인, 그죠? 신의 황금 라인 주식 투자. 그래서 제 이름 치고 들어오면 요 마크가 보일 겁니다. 요 마크를 찍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공개한 지 7일 됐습니다. 7일 됐는데 지금 10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렸구나라는 게 알림 설정을 하면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좋은 자료,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의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이쪽 들어와서 구독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그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 그 진행 황금 라인 제 이름 치고 들어와서 요 마크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 마크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와우넷 파트너예요. 저 카카오 플러스 회원님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카카오 플러스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 뭐 이런 것도 꾹꾹 좀 눌러주세요. 추천 이런 것도 꾹꾹 도움이 되셨으면 눌러주시고 지금 네, 금방 또 추천 이런 거 딱 누르셔서 고맙습니다. 추천 눌러주시고, 저는 와우넷 파트너예요. 와우넷 파트너이기 때문에 와우넷 행복한 달님님 첫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또 눌렀다고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죠?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래요. 지금 이쪽 화면에 팝업창 그거를 지금 닫아놔서 그런데요. 예, 다른 쪽 화면에서는 또 보여요. 요거는 이제 와우넷 쪽 방송이니까 방송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와우넷 파트너이기 때문에 와우넷 파트너의 방송이 있어요. 밴드 방송이라고 있어요. 제 밴드 방송이 있어요. 밴드 방송에 들어올 수 있어요. 밴드 방송의 운영은 이렇게 됩니다. 밴드 방송의 운영은 이렇게 돼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시간은 8시에서 10시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8시에 들어와요. 일찍 들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3시에서 4시 이렇게 나눠서 방송을 해요. 그리고 요 중간에는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죠. 그죠? 매매는 문자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특히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간 시황과 유망 종목 이것을 다 정리해서 저녁 8시에 저녁 8시에 방송을 교육 방송으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일주일에 대한 전략과 종목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서부터는 매매를 해야죠. 그래서 월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은 대체적으로 매수, 매매 시나리오와 전략을 세워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하고 금요일날에는 이 매수한 부분을 팔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매매 결과, 팔아서 매매 결과. 목요일날 팔았으면 금요일날은 교육방송을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밴드에 대한 운영안,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이것만 지켜야죠. 그죠? 손절 라인은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매매에 대한 부분에서 질질 끌려다니진 않습니다. 손절은 확실하게 하니까. 그리고 수익 라인, 이거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주중에 수익 매매, 수익 투자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일요일이긴 해요. 일요일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뭐 종목 설명을 하거나 이때 다 설명을 하고, 주중에는 월요일서부터는 매매하기 바쁜데 그걸 언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격 움직임이나 거래량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을 매매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장시작전 이런 때에 매수를 하고, 금요일날 매수에 대한 포트를 정리하고, 저는 이제 스윙 트레이딩으로 넘어가니까 포트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2, 3일 시장 주도주에 대한 가치주, 저평가주 이런 쪽으로 하고, 일부는 장기 투자에 들어가겠죠. 그죠? 일부는 장기 투자. 그래서 저평가된 거나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일부분 발치를 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운용되는 스마트 밴드가 있어요. 제 이름의 스마트 밴드가 있어요. 스마트 밴드 같은 경우에는 유료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료고요. 지금은 할인돼 있어요.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스마트 밴드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맞게끔 제가 해 놓고요. 직장인은요, 직장인은 문자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잠깐 들어오셔도 되고,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밴드에다가 방송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는 것처럼 거기다 올려드려요. 종목 상담은 없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방송 있잖아요. 여기. 월요일에서 금요일 날 장중 라이브 방송을 8시에서 10시에 하고, 오후에 3시에서 4시 이렇게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나오면은 당연히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유리한 때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9일 이 9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9월이 아니라 9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네, 옵션 만기일. 이 만기일까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이렇게 출렁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에요. 수렴. 언제 수렴해요? 요 9일날 수렴할 것 같아요. 9일 이후에. 9일 이후에 나타나는 게 1월 효과예요. 1월 효과. 이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조급하게 생각. 철저하게 지킬게요. 철저하게. 뭘 지키냐면 손절 라인은 지킨다. 죽었다 깨나도 손절 라인은 지킨다. 제가. 이 종목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안 되면은 확실하게 팔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팝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익을 쌓아가자고요. 자, 1월달 뿐이 안 됐어요. 1월달 지금 1월달 지금 며칠이나 지났다고. 4일 지났잖아요. 4일 지났는데 벌써 지쳐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거 잊지 마세요. 유튜브.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자료를 올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는 그런 여건에서 제가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오늘 화요일 날 저녁 방송을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하죠. 딱 여기서 마치는 게 맞아. 야간 방송은 10시 정도에 하고요. 항상 보면은 야간 방송은 10시. 원래는 이 저녁 방송 같은 경우에는 7시, 예전에 7시 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한국경제 TV 방송에 제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4시 반에 열어요. 4시 20분 정도에 여니까 4시 20분 정도에 열어서 5시 반,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질질 끌면은 지루하기만 하지 뭐. 혹시라도 저녁 방송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죠. 그죠? 저녁에는 좀 손 없는 밤 시간이잖아요. 그죠?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소주 한 잔 놓고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신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 봐요. 그래서 잘 또 들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좋은 자료, 좋은 좋은 정보. 그러니까 아주 짜릿한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제 공개 방송은 자주 들어오세요. 저는요 이 공개 방송 이쪽에 일단은 열더라도 좀 질적인 부분을 좀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PT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도 진짜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하고 있고 유튜브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실시간 매매나 이런 쪽은 와우넷 저는 와우넷 파트너니까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꼭 성공 투자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직장 가면서 문자. 네, 알겠습니다. 네. 매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저 확실하게 손절 라인 지켜서 털어냅니다. 저 진짜 질질 끌려가는 거 제일 싫어요. 그렇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특히 큰 자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를 땐 잘라야 돼요. 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 거고요. 따블에 따따블 한꺼번에 한 종목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진 않을 겁니다. 차곡차곡 쌓아갈 거고요. 1월달 4일뿐이 안 지났어요. 주구장창 남아있는 2020년 제대로 수익을 쌓아가자라는 게 제 모토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람 있었다.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기원해 드릴 거고요. 내일 4시 20분에 방송 다시 틀어놓을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네.